연방 이민당국 책임자 톰 호먼이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어도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있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가담자가 체포된 사건과 관련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가발 가게에 도둑이 들어 35,000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이민당국 책임자 톰 호먼이 이스라엘 불법 시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법적 이민 신분을 갖고 있어도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책임자인 톰 호먼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영주권을 소지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연방 당국이 확실하게 합법적인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호먼은 팍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인 마흐무드 칼리를 추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확실히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호먼은 인터뷰에서 칼릴리는 비자 조건이나 거주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거주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특권이지만 이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을 때 미국 법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행 항공편으로 하루 평균 135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고 있다고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 3일까지 멕시코 국적자를 포함해 총 19,663명의 이주민이 추방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해온 인물을 체포해 구금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연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컬럼비아 대학교 내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지지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자 마흐무드 카리를 체포 구금, 추방한다고 밝힌 가운데 백악관은 대학 내에서 열리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대학 측이 제대로 통제하고 주동자들을 색출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방 지원금을 모두 끊겠다고 밝혔고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연방정부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는 대학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카릴의 변호사는 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릴이 체포된 이후 즉각 그를 석방하라는 시위가 뉴욕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자유, 표현의 자유, 카릴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는 심리가 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카릴을 추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백악관은 추방에 대해 판단을 내릴 권한이 뉴욕 지방법원에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체포된 카릴은 올해 30세로 시리아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의 아내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최근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일제히 진전됐습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가족 이민의 최종 승인일이 큰 폭으로 진전됐고 취업 이민은 소폭 개선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3월 15일로 거의 4개월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이 A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동결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24년 10월 15일로 3개월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6년 7월 22일로 2개월 진전됐지만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2011년 3월 1일로 가장 많은 9개월이나 급 진전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07년 8월 1일에서 제자리했으나 접수일은 2008년 4월 1일로 1개월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2순위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 학위 소지자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23년 6월 22일로 한 달 넘게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23년 1월 1일로 한 달 진전했으며 3순위 비숙련 문어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2021년 5월 22일로 3달 넘게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 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된 가운데 3순위 비숙련직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2021년 5월 22일에서 2021년 6월 22일로 한 달 진전했습니다. 의회 예산안 처리와 맞물린 취업 이민 4순위 종교 이민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처리 불가 상태로 발표됐으며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동결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해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초 연방교육부 직원은 약 4천 명이었지만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2천 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교육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1,30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해고됐으며 이는 올 초 대비 전체 인력을 약 50%가 줄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린다 맥마한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장관이라는 직책 자체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마한 장관은 이번 교육부 인력 감축은 효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교육부의 자원을 교육부 인력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집중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교육부를 완전 폐지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는 연방교육부가 진보적 성향의 불필요한 낭비를 일삼고 있다며 교육부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이 추진하는 교육부 축소 및 폐지 움직임으로 인해 대학교에 지원해온 연방자금 및 학자금 대출 관리 역할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적 인종 이론과 트랜스젠더 문제, 기타 부적절한 정치, 사회적 이념을 교육하는 학교 및 대학교에는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약 4천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약 1.5조 달러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양성과 형평성을 위한 교육 정책은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이를 시행하는 학교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의 기능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교육부 예산 절감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 학교 지원 프로그램 및 장애 학생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레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중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관세 부과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이들 금속이 함유된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부품 166종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곧 한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며 다음 달 2일에는 상호 관세도 부과합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협상 끝에 수출량을 제한하고 면세 혜택을 유지했는데 이번 조처로 기존 쿼타제는 폐지됩니다. 알루미늄 수출품은 관세가 10%에서 25%로 상향됩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 4위, 알루미늄 수출 3위 국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서명한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 25% 관세 부과는 한 달 유예됐고 이후에도 일부 품목의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해 50%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온타리오주는 할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한 발 물러선 캐나다 측에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4월부터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가 수출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대응해 EU로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신속하고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U는 다만 미국의 선제 관세 부과와 규모를 똑같이 맞춘 비례적 대응에 국한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가 협상의 여지를 뒀습니다.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중 신규 과세 부과 대상이 최대 260억 유로 규모라고 보고 같은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한 가발 가게에 도둑이 들어 3만 5천 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다른 소매 점포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죄자의 빠른 검거를 촉구했습니다. 주윤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뉴욕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가발 가게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시티바이크를 타고 가게로 진입해 3만 5천 달러 상당의 가발을 가방에 담아 훔쳐갔습니다. 도난당한 가발 가운데는 새로운 가발 제작을 위해 준비해둔 고급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가발 가게는 리브키 크린스키와 기티 코엔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업체로 더 허슬비그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매장에는 종교적 이유로 가발을 착용해야 하는 여성부터 항암 치료로 인해 삭발한 여성까지 다양한 고객이 찾고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 중인 코엔은 최근 임무와 가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범인은 이 물건들이 고가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발을 훔쳐간 범인이 또 다른 소규모 사업체를 노릴 수 있다며 하루속히 검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CCTV에 나온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요 식품 대기업들에게 제품에서 인공색소를 전부 제거하라는 최후 통첩을 전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식품업계가 자발적으로 해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직접 조처에 나설 것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건강활동가들은 식품회사들이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인공색소를 식품에 첨가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시각적으로 더 끌리게 만든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또 일부 색소가 어린이들에게 과잉 행동장애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수혜자들을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 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 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의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 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공개 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 의원이 그녀의 댄스 교습에 세금을 오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merican for Public Trust 시민단체는 알렉산드리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댄스 교습에 자신의 의원 대표 수당을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의회 윤리사무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의원이 연방법과 하원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지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고 이는 선거 비용이라고 암시한 듯 했는데 기관은 자금이 횡령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한 남성이 뉴욕 공항 보안을 통과하면서 바지에 살아있는 거북이를 숨긴 채 적발됐습니다. 이 여행객은 뉴욕 국제공항의 바디 스캐너를 통과했을 때 경보가 울렸고
TSA 요원들이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요원들은 그의 바지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경찰은 그 남자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물었으며 그는 바지 속에서 수건에 쌓인 거북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5인치 크기의 붉은 귀 거북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북이는 바로 압수돼 항만 당국 경찰에 의해 공항 밖으로 호송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